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위한 과학 미들과학이에요. 오늘 배울 주제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용어부터 거부감이 확 드는 게 뭔가 과학 하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무척이나 쉽다는 거. 미안해요. 선생님 기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인 자유낙하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볼까 해요. 갈릴레이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요 화면 정도로 정리해 두고요. 우리가 보통 갈릴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이고 이름이 갈릴레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이가 뭐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가리켜서 도윤쌤이 뭐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이 뭐 했는데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갈릴레이가 익숙한 게 최고니까 그냥 갈릴레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즐겨주세요. 시작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등속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등속운동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속력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아주 한결같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한결같은 아이만 있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변덕이 죽을 듯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곳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 그리고 학교 올 때, 친구를 만날 때, 그리고 수업할 때, 점심을 먹을 때 이렇게 시시각각 기분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변하죠. 물체 운동도 이 속력이 마구마구 변하게 되는데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운동,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우리는 감속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건 주로 물체에 작용한 힘과 관련이 있는데 물체가 달리는 방향대로 뒤에서 힘을 더 주면 얘가 더 빨리 가겠죠? 그게 가속 운동이고 물체가 달리는 방향을 반대로 힘을 주면 얘네들은 점점 느려지는 감속 운동이 돼요. 오늘 배울 자유낙하 운동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 운동이 되는 거죠.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낙하라는 뜻이 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낙하, 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붙는 자유란 건 대체 뭘까요? 대체 뭐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Dobby? Master has given Dobby a sock. What? I didn't... Master has presented Dobby with clothes. Dobby is free.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이 세상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나는 자유다라는 중2병스러운 건 더더욱 아니겠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어떤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낙하시키는 사람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밑으로 집어 던지거나 옆으로 던지거나 그냥 떨어뜨리거나 뭐든지 떨어지면 얘네들은 무조건 다 낙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자유낙하라는 것은 이러한 낙하들 중에서 힘을 주지 않고 떨어뜨리는 것, 이 영상과 같이 힘없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물체가 가만히 떨어진다 혹은 우리가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처음 속력이 0일 때 운동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유낙하란 힘이 들어가지 않는, 힘을 주지 않는 운동 혹은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의 운동 혹은 처음 속력이 0인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하하는 순간부터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으로 인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 운동이 되므로 이 자유낙하 운동을 다중섬광 사진으로 찍으면 다음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 되고요. 이걸 시간에 대한 속력의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와 같이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번 수업에서 시간 대 속력의 그래프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요 직선이 이루는 요 밑넓이가 이동거리라고 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속력의 그래프 말고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서 속력은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뜻하는데, 이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가속 운동,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울기가 속력이 점점 증가해야 되니까 가파르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될 거고, 이 선들을 부드럽게 이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책을 보면 이 그래프가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학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라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자유낙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더 빠르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속력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항상 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비교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거창한 행사를 굳이 열어서 사람들끼리 달리게 하고, 동물들도 달리게 하고, 자동차도 달리게 하는 거죠. 자유낙하와 관련해서도 어떤 물체가 더 빠를까?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떡밥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공과 가벼운 깃털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떨어뜨리면 공은 슉 떨어지죠. 하지만 가벼운 깃털은 살랑살랑 떨어져요. 당연히 사람들은 무거운 게, 즉 질량이 큰 게 먼저 떨어지네 라고 결론 짓게 되고, 고대 그리스에서 무엇이든 설명하기를 좋아했던 리얼 설명충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무거운 건 더 큰 힘으로 아주 빠르게, 가벼운 건 작은 힘으로 더 느리게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 당시로서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깔끔한 정리였죠.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력의 존재를 알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 왜 그런데요? 라고 물어보면, 야, 원래 그래. 원래 걔네들의 이 물질 속에 빨리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과 천천히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것이 지구와 만났을 때 이 지구가 그 속성대로 끌어당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절대 건드리지 마. 실험하면 반칙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요즘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실험이라는 게 자연을 조작하는 아주 불순한 행위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2000년 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이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선 그는 생각만으로 한번 실험을 해 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너님 말처럼 가벼운 애랑 얘보다 질량이 10배 큰 무거운 애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 애들은 천성적으로 왼쪽에 있는 애는 속력이 10만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속력이 1만큼 떨어지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들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지죠? 왼쪽에 있는 애는 슉, 오른쪽에 있는 애는 천천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얘네 둘을 이렇게 노끈으로 칭칭 감아서 떨어질 수 없게 만들면 얘는 어떻게 떨어질 건데? 왼쪽에 있는 애는 나는 빨리 떨어질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나는 천천히 떨어질 거야. 그러면 원래는 얘들이 분리돼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리할 수 없으니까 왼쪽에 있는 애는 빨리 가려, 오른쪽에 있는 애는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얘들이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의 속력의 중간인 적당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묶어버리면요 더 빨리 떨어져요. 그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만으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어때요? 생각만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갈릴레이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기꾼 놈을 아예 확인사살 시켜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했는데, 보통 요때 한 실험이 무엇인가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요 피사 지역에 있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갈릴레이가 이러한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리는
휘사의 사탑 실험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갈릴레이가 자유낙하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피사에서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불가능한 것이긴 한데, 갈릴레이는 이 사고 실험을 새로운 두 과학이라는 책을 저술할 때 그 책 안에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갈릴레이가 70세에 종교 재판을 받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눈도 거의 안 보일 때 쓴 거예요. 따라서 갈릴레이에게 피사로 여행 가서 룰루랄라 신나게 실험할 만한 그런 여유는 없었던 거죠. 기록에 보면 갈릴레이는 이와 같은 빗면 실험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빗면으로 이 물체를 굴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 공이 진행한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경사를 다른 빗면으로 해도 이 늘어나는 폭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체는 환경이 어떠하든 낙하하는 환경에서 떨어지는 속력 변화의 차이가 같구나. 그리고 이러한 속력 변화의 정도를 1초에 9.8m/s 만큼 변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계산해냈어요. 물체의 조건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리의 정도, 즉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물체마다 상관없이 같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걸 우리는 간단한 실습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봐요. 주변에 굴러다니는 A4 용지 한 장과 이 A4 용지보다 면적이 같거나 약간 큰 책을 한 권 준비해 주세요. 우선 얘네들을 따로 들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A4 용지는 살랑살랑 떨어지고 책은 툭 하고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 책 위에 A4 용지를 올려놓고 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대로라면 A4 용지는 A4 용지의 속성대로, 책은 책의 속성대로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같이 툭 하고 떨어지죠. 와우! 서프라이즈! 대체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앞선 실험에서 이 A4 용지와 책은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는데, A4 용지는 이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넓으면서도 가벼운 공기저항을 받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책은 면적이 같아도 얘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깟 공기저항은 무시하면서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의 차이를 보이게 되죠. 반면에 이 책 위에 A4 용지를 올려놓으면 이 책이 이 공기저항 따위 내가 다 뚫어줄게 하고, 이 종이가 A4 용지가 받아야 될 공기저항을 이 책이 다 뚫어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종이는 중력만을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사실 이 자유낙하에 대한 떡밥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정말 그래? 이거 공기 전혀 없는 진공에서도 한번 해봤어?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바로 이 실험을 진행했고, 영상에서 보듯이 망치랑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이 망치와 깃털이 동시에 정확히 떨어지는 걸 보고 갈릴레이가 맞았다 라고 사람들은 외쳤죠. 최근에 BBC에서는 나사에 있는 실험실에 직접 가서 직접 진공을 만드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이 두 물체를 떨어뜨렸고, 이 두 물체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떨어지는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Cameras on, 2, 1, release.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이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떨어진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이론을 아주 정확하게 땡! 틀린 거예요. 에? 이게 또 뭔 개소리야? 라는 말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한데, 여러분 중력이 뭐라고 했죠? 이 중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무게예요. 따라서 이 물체의 질량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히 그 물체의 무게도 다르다는 것이고, 이 물체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당연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대체 얘는 왜 같이 떨어지나요? 이 중력이 크네. 이 중력이 왜 크게 작용하냐면 이 물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얘를 확 끌어당겨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물체의 무게가 작은 애는 조금만 끌어당겨도 얘가 잘 온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표현하면 아주 무거운 애는 큰 힘으로 끌어당겨야 얘가 9.8만큼 오는 거고요. 아주 작은 애는 조금만 끌어당겨도 9.8만큼 오게 돼서 결국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유낙하 운동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에 적용한 중력의 크기는 달라요. 왜냐고요? 무게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유낙하 운동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정도는 9.8m/s으로 같고, 그래서 이 두 물체는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잘 되었나요? 정말 오랜만에 머릿속이 마구마구 어지러운 게 과학 제대로 공부한 느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같이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